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합니다. 그 대표적인 건 지금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단일화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걸 가지고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기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근데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냥 여기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떤 찻잔 속의 바람 정도로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력과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1%짜리와 10%짜리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윤안 단일화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뭐 역풍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실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효과를 가지고서 하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편이 갈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무슨 윈지 코리아 컨설팅인가요? 그 뭐 박시영 대표인가 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김동연하고 저 이재명 단일화는 뭐 효과가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윤안 단일화는 아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요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개 정도가 이제 요 직전에 깜깜이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데만 이재명 후보가 뭐 0.2%인가 3%인가 뭐 포인트인가 그 정도 앞서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작이라고 봐야죠. 조작. 자, 그런 점이면 자, 이 단일화 효과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 헌정사에서 볼 때 큰 단일화가 3번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DJP, 그 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3번의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3월 2일 이전에 3월 3일 날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2일 이전에 그 이렇게 단일화하면 누굴 찍겠습니까? 라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른바 뇌피셜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와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진 뒤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응답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상상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실제 상황이 닥친 이후에 누구다 하는 거는 다르다.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3번의 큰 단일화,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지금 현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DJP라고 하는 것을 뭐 DJP 단일화가 없었다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에 당선됐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건 뭐 왜냐하면 JP가 충청권에 단단한 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987년 선거에서 DJ도 출마했었죠. 충청권에서 3등을 했습니다. 노태우 1등, YS 2등, DJ 3등. 92년에 YS와 DJ가 붙었었죠. 이때 보면 YS가 충청권에서 35.2%에서 38.3%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DJ는 26에서 28.7%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한 19%, 그냥 9%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충청권에서 9%포인트 차이로 YS에 뒤진다는 거죠. 자, DJP 딱 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충청권에서 DJ가 1등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에서 대략 37.4에서 48.3%, 요 48.3%는 충남입니다.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예산의 연고권을 주장했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보다 대략 17 내지 18%포인트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완벽하게 충청권에서 DJ가 리드를 했죠. 이게 DJ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JP의 힘이죠. 특히 JP의 힘은요, 충북에는 좀 덜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37.4%라는 것이 충청북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
충남의 태풍급이죠. 충남은 48.3%를 얻어갔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충북에서도 DJ가 1등을 했고요. 1등인데 이회창 후보와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여기서는 뭐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블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 17, 8%포인트 차이로 DJ가 이회창을 눌렀다. 이게 뭐 결정적인 장면이다. 결정적인 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DJP 단일화가 없었으면 DJ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건 명확한 팩트로서 확인된다. 그럼 2002년에는 어떠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시작한 게 11월 5일입니다. 협상 시작 일주일 전에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10월 25일, 26일 조사한 겁니다. 이때 이회창이 37.2, 정몽준이 26.6, 노무현이 18.4로 노무현 후보는 확실한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날 단일화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서 11월 8일, 9일, 그러니까 협상 시작 직후에 조사한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똑같이. 이회창 36.8, 정몽준 21.8, 노무현 21.1, 정몽준 노무현 후보가 붙었습니다. 협상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이른바 새천년 민주당 당원들을 비롯해서 중도층 일부가 노무현 후보가 3등이니까 희망을 그냥 아예 접고 있다가 정몽준 후보와 협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응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협상 시작하자마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붙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보니까 노무현 후보가 역전을 했다. 이때 이회창 40.5, 노무현 23.8, 정몽준 21.6 역전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가 이회창 후보한테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됐죠. 노무현, 정몽준 정체성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회창 후보하고의 차이가 이때 5 내지 7%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숨어있는 몇 퍼센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아니면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회창 후보 진영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숨어있는 몇 퍼센트, 저는 그때도 숨어있는 한 2% 정도는 있다고 봤습니다. 2%포인트. 왜냐하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래도 야당 지지자들은 그 여론조사 응답에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이 이때까지도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뭐 혹시 도청하는 것 아니야? 이때 또 특히 도청 자료가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숨은 표가 대략 2 내지 3%포인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실제 노무현, 이회창 간의 지지율 격차는요 5 내지 7%포인트였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던 거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노무현, 정몽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역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회창 후보까지도 누르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단일화의 우위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12년에도 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죠. 이때는 이제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갤럽이 마침 보니까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게 제 그림이 아니고 갤럽 그림입니다. 갤럽이 11월 한 달 동안 조사 결과를 쭉 해서 추적을 했더군요. 이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추적 조사를 한 결과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61%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요.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14%가 박근혜 후보로 옮겨갔고 24%가 여전히 부동층으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갤럽의 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야권 단일화를 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25%고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것이다 이게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니까 이 사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 단일화 실패야
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죠.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안철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러니까 좋아졌다가 23%, 나빠졌다가 23%, 변화 없다가 46%. 이 변화 없다 46%가 안철수의 고유 지지층으로 보입니다. 좋아졌다 23%는 아마도 문재인 후보 지지층으로 보이고요. 나빠졌다 23% 이거는 박근혜 후보 지지층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게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이 직후인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봤더니 갤럽 조사입니다. 박근혜 45, 문재인 42, 의견 없음 12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거의 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 후 지지로 박근혜 후보와 오차범위 내로 들어섰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영향이 계속 있어서 한때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하는 조사 결과가 2-3개 기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후에 선거, 그러니까 이 단일화 직후, 그 다음에 선거 직전까지 문재인이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3개 기관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많았을 때, 난립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2-3개 기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의미 있는 변화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51.6%로 당선이 됐죠. 그거는 그러나 안철수 후보 사퇴 후에 안철수 지지층의 60% 정도가 61%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거죠. 그만큼 만약에 이때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격차는요 훨씬 더 컸을 것이고 박근혜 후보가 압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안철수 후보가 사퇴 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압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3%포인트 남짓 정도 이겼죠. 그것도 결국은 단일화 효과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단일화 후보는 대단했다. 단일화의 효과는 대단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도 정권 교체가 본인의 지론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이 단일화 이후에도 정권 교체에 혹시 실패할까 봐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에 관한 한 안철수 후보는 생각이 크게 바뀐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정체성이 비슷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여론이 한때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52%, 어떤 조사는 뭐 54.5%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여권이 보여온 황당무계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슬그머니 뭐 군산 같은 데를 방문해서 뭐 무슨 협약식 같은 데 참석한다든가, 뭐 대구에 잘 안 가던 대구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 것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의한 적폐 수사,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지만 시스템에 의한 적폐 수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어쩌고저쩌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역풍이 분 거죠. 그래서 다시 정권 교체 여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보다는 지금 2022년 윤석열 안철수가 훨씬 더 이 공감대,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니까 안철수 지지층이 대략 45%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25%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많고요. 그다음에 한 곳에서는 안철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이죠. 뭐 조금 더 많이 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헷갈리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숫자로 팩트로 증명했듯이 더군다나
이런 조사들은 뭐 누구한테 많이 갈 것이냐 하는 건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입니다. 그런데 3월 3일 새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시너지 효과까지를 포함하면 아마 지금 그 안철수 지지층의 적어도 50% 이상은 윤석열 후보한테 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도 깜깜이가 시작되기 직전에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도 있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여 여론조사 기관인 윈지코리아 컨설팅만 뭐 0.2%포인트인가 3%포인트인가 뭐 이재명이 앞섰다 하는 거 빼놓고서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철수 후보를 넣었을 때 조사 결과고요. 3월 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떼놓고 있을 것이다.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그게 과거의 예로 볼 때 과학적 관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이천에서 윤석열 후보와 공동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이제 이 단일화가 완성된 그림으로 유권자한테 다가설 것이다. 그런 것이고, 자, 오늘 저도 뭐 아침에 일찍 가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마감을 하고요. 아마 대략 한 30% 정도까지 사전 투표가 되지 않을까. 어제가 777만 명 대략 그 정도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뭐 대략 오늘 한 600만 명 안팎 정도가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뭐 거의 한 1300만 정도가 1300만 정도가 오늘까지 투표를 다 마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거죠. 원래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사전투표 하겠다는 비율이 그 윤석열 후보 지지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있을 거지만 9일날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해서 이 사전투표에서의 그 지지율 이거를 뛰어넘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화의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이번 단일화 효과에 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많고 서로 진영 자기 진영에서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뭐 주장을 하지만, 적어도 유권자들은 단일화가 과거에 어떠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떨 것이다 하는 제 분석까지를 포함하면 이거는 과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